여러분, 2026년 1월 3일 국제사회를 뒤흔든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를 전격 공습하고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를 체포해 미국으로 압송했습니다. 23년 만에 미국이 타국의 현직 대통령을 무력으로 체포한 이 사건, 지금부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차근차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사건 개요. 먼저 사건의 전개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1월 3일 새벽 2시,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서 큰 폭발음이 연이어 들렸습니다. 미군의 대대적인 군사작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작전명은 확고한 결의 아퍼레이션 에브설루트 리잘브. 댄 케인 미국 합참의장에 따르면 이 작전에는 서반구 전역의 20개 지상해상 기지에서 150대가 넘는 항공기가 동원됐습니다. 폭격기, 전투기, 정찰기, 첩보기, 드론까지 총동원된 대규모 작전이었습니다. 실제 체포 임무는 미군 최정예 특수부대인 델타포스와 제160 특수작전 항공연대가 맡았습니다. 이들은 해수면 30m 상공의 저고도로 베네수엘라에 진입해 탐지를 피했고, 미군의 사이버 작전으로 카라카스 일부 지역에 정전이 발생하며 베네수엘라의 방공 체계가 무력화됐습니다. 새벽 2시 1분, 헬리콥터가 마두로 대통령의 은신처에 도착했고 즉각 교전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미군의 압도적인 화력 앞에 마두로 대통령 부부는 저항을 포기하고 체포됐습니다. 놀랍게도 이전 과정에서 미군 사상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체포된 마두로 대통령 부부는 같은 날 오후 뉴욕주의 스튜어트 주방위군 공군 기지에 도착했고 현재 브루클린의 메트로폴리탄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2020년 마약 테러 혐의로 기소된 이들은 이르면 1월 5일 뉴욕 법정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이 작전의 배경, 철저한 사전 준비. 이번 작전은 즉흥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은 수개월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해왔습니다. CIA는 지난해 8월부터 베네수엘라에 팀을 파견해 마두로 대통령의 모든 것을 파악했습니다. 은신 장소는 물론 이동 동선, 식사 패턴, 옷차림, 심지어 키우는 반려동물 정보까지 수집했습니다. 미군은 마두로의 안전가옥을 똑같이 복제한 모형을 만들어 침투 작전을 반복 연습했습니다. 케인 의장은 작전 준비가 지난해 12월 초에 완료됐지만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습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크리스마스와 새해를 넘기며 때를 기다렸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작전 개시 명령을 내린 것은 1월 2일 밤 10시 46분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마두로 대통령이 체포되기 불과 몇 시간 전인 1월 2일 저녁 중국 특사와 화려한 만찬을 즐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네수엘라의 최대 석유 구매국이자 최대 채권국인 중국과의 협력을 과시하던 그 순간 미군의 작전이 임박해 있었던 것입니다. 공식 명분과 실제 목적. 미국이 내세운 공식적인 명분은 명확합니다. 마약과의 전쟁입니다. 트럼프는 미국으로 펜타닐 등 마약을 들여오는 갱단의 배후에 마두로가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실제로 미국 검찰은 마두로를 태양의 카르텔이라는 마약 밀매 조직의 우두머리로 규정하고 2020년 마약 테러 공모, 코카인 미국 수입 공모, 무기 소지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공습이 여러 전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획됐다고 분석합니다. 첫째, 중남미에서 커지는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려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공습 직후 미국은 외부 세력이 서반구에서 우리를 밀어내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를 공식화했습니다. 둘째, 베네수엘라의 막대한 석유 이권입니다.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의 석유 매장량을 보유한 국가입니다. 트럼프는 베네수엘라 정권 이양과 함께 과거 국유화된 미국의 석유 인프라를 복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셋째, 반이민자 정책에 힘을 싣기 위한 것입니다. 미국의 적국 시민법에 따르면 전쟁 중인 나라의 국민을 즉각 추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공습으로 베네수엘라와의 전쟁 상태를 완성해 대량 추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3. 국제사회 반응. 찬반 양론. 국제사회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아르헨티나, 이스라엘, 이탈리아 등 트럼프 행정부와 친밀한 일부 국가들은 이번 작전을 지지하거나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반면 대다수 국가들은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미국의 패권적 행위는 국제법과 베네수엘라의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단호히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러시아, 브라질, 콜롬비아, 멕시코, 쿠바도 비슷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유럽 국가들도 우려를 표명하며 다른 나라의 주권과 안보를 침해하는 국제법 위반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월 5일 긴급회의를 열어 이 사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미국 내에서도 논란이 거셉니다. 미국 상원군사위원회는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고 밝혔고 미 의회의 동의 없이 독단적으로 군사작전을 감행한 것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곳곳에서 반전 시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현 상황. 혼란에 빠진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 내부 상황은 극도로 혼란스럽습니다. 델시 로드리게스 부통령은 베네수엘라에서 대통령은 마두로 단 한 명뿐이라며 즉각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야당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는 마두로는 권력에서 떠나고 야당이 베네수엘라의 정권을 잡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카라카스에서는 마두로 체포를 축하하는 환호성이 터져나왔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하지만 친마두로 세력도 만만치 않습니다. 군부는 대통령궁과 전국 주요 도시에 군대와 전차를 배치했고 친마두로파 내무장관은 지지자들에게 걸기를 요청했습니다. 마두로 지지자들이 주요 거리를 점유하고 지나가는 차들을 세우며 사상 검증을 한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가 내전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친차베스주의 군부와 반차베스주의 야권 간의 충돌이 예상되며 정치적 공백 상태에서 누가 권력을 장악할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향후 전망. 앞으로 어떻게 될까? 3가지 포인트로 전망해 보겠습니다. 첫째, 미국의 베네수엘라 개입 수준. 트럼프는 안전하고 적절하며 현명한 정권 이양이 가능할 때까지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필요하다면 미국의 지상군 주둔도 가능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내 어떤 정치 그룹과 협력할지, 얼마나 오래 개입할지가 관건입니다. 1989년 파나마 침공, 2003년 이라크 전쟁의 전례를 볼 때 미국의 군사 개입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둘째, 베네수엘라 내부 권력 투쟁. 마두로 부재 상황에서 친마두로 세력과 야권의 권력 투쟁이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군부가 어느 쪽을 지지하느냐가 향후 전개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 내전으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셋째, 국제법과 외교적 파장. 이번 사건은 주권 국가에 대한 무력 침공이라는 점에서 국제법상 심각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유엔 안보리 회의 결과가 주목되지만 미국의 거부권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제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국제 질서에 큰 균열을 만들 수 있습니다. 미국의 일방주의에 대한 반발이 커지면서 중국,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반미 연대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무리. 23년 만에 타국의 현직 대통령을 무력으로 체포한 미국. 마약과의 전쟁이라는 명분 뒤에는 지정학적 패권 경쟁, 자원 확보, 이민 정책 등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지금 정치적 공백과 혼란 속의 내전의 위기에 놓여 있고 국제사회는 미국의 일방적 행동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번 사건이 중남미는 물론 전 세계 국제 질서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입니다. 앞으로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 계속 주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과 마두로 대통령 체포 사건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